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배구계에서 시작된 학교 폭로. 이게 지금 체육계에 강타하고 연예계로도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오랜 기간, 그 침묵을 깬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 더더뉴스 더 깊이, 더 상세히 알아본 더더뉴스에서 윤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연예인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지목돼서. 네, 그렇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읽기도 벅찰 만큼 많은데요. 최근 인기 상한가였던 배우 조병규, 또 박혜수, 김동희 등 여러 배우를 비롯해서 가수도 많습니다. 이달의 소녀 추, 그다음에 걸그룹 아이들의 수진, 또 아이오아이 출신 김소혜나 현아, 스트레이트 키즈의 현진, 몬스타엑스의 기현, 세븐틴 민규 등 많은 케이팝 가수들이 거론됐거나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학교 폭력 가해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 연예인들은 대부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소속사들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파도 연예계 곳곳에서 미치고 있습니다. 박혜수 씨의 경우에는 당초 내일로 예고를 했던 출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제작 발표회가 일단 취소가 됐고 같은 날 첫 방송이 예고가 됐었는데 역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키즈의 경우에는 어제 무대 행사가 있었는데 이 학폭 논란에 휩싸였던 멤버를 제외하고 스케줄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걸그룹 아이들의 수진의 경우에는 논란이 명확하게 해명되기 전에는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팬들의 성명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피해자들이 이런 오래전에 피해를 봤다, 어떤 여러 가지 폭행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고통까지 호소한다, 이런 스타들도 좀 있죠? 진실 공방이 좀 치열해지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배우 조병규 씨 경우에는 뉴질랜드 유학 시절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조병규 씨는 스카이캐슬, 스토브리그, 또 최근에는 경이로운 소문까지 출연 드라마마다 홈런을 치고 있던 배우여서 이 관련 의혹으로 이미지 타격이 큰 상태인데요. 그래서 소속사가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법적 대응을 선포를 했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온라인상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선처를 바란다, 이런 글도 올렸는데 오늘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 다른 폭로자가 나타나고 피해 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진정이 안 되니까 조병규 씨가 직접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삶의 회의와 환멸을 느낀다, 며칠간 해소 안 될 생각까지 했다, 절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사진과 글 몇 마디면 이렇게 일이 계속 나오고, 또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에 오해받는 상황이 감당하기 버겁다면서 익명성 허위 제보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또 가수 현아 같은 경우에는 학폭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좀 입장을 밝히니까 저격했던 글이 삭제되기도 했고, 또 배우 박혜수 씨의 경우에는 관련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최초 게시물 작성자는 조병규 씨와 마찬가지로 좀 입장을 번복을 했어요. 자신이 지목했던 배우는 박혜수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박혜수 씨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피해자 모임까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폭이 있었느냐, 이런 학폭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지금 아주 치열한 상태입니다. 소속사는 이들의 주장이 악의적이다,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 모임 쪽에서 익명으로 연락을 해왔다, 그런데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연락은 연락을 받으니까 의구심이 든다, 혹시 합의 같은 경제적인 이윤을 도모하기 위한 건 아닌지, 경제적인 이익을 노리고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모임 쪽에서는 금전을 요구한 적이 절대 없다, 2차 가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을 또 냈는데 박혜수 학폭 피해자 모임방 사람들은 한 번도 금전 요구한 바가 없다. 바라는 건 오로지 진심이 담긴 사과일 뿐인데 소속사가 사과는 하기는커녕 경제적인 이익 운운한 게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다. 이 박혜수 씨가 받고 있는 그 집단 폭행
의혹이 있는데 이런 집단 폭행 사실을 덮기 위한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어 있고 뭐 10여 명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좀 잘잘못을 다투겠다는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지지 않을까 이게 전망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학창 시절의 일이다 보니까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확실한 물증, 증거를 제시하기가 좀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법적인 처벌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학교 폭력이 개개인한테 남긴 상처는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런데 비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뭐 성인이 된 뒤에는 이런 관련된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폭행이나 괴롭힘의 증거가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죠. 특히 특수폭행 같은 학교 폭력과 관련된 죄명은 공소시효가 길어야 7년입니다. 7년. 그러니까 뭐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온라인상이나 SNS상의 폭로를 보면 같은 학교를 비슷한 시기에 다녔던 동창이나 선후배들의 뭐 증언을 부탁한다던가 수집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의혹을 받는 연예인 중에 학폭을 인정한 예는 최근 인기 트로트 경연대에 나왔던 진달래 씨 한 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중요한데 한번 학교 폭력 같은 이른바 뭐 낙인이 찍히면 활동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 부인을 하거나 이렇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에 가해자라고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바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혹시나 허위 폭로로 인한 뭐 M1 피해자는 없는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 폭력 이 이슈가 연예인뿐이 아니고요, 경찰, 공무원 같은 또 일반인 대상으로도 이게 지금 번지고 있고, 자 이게 처벌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피해자들이 폭로에 지금 많이 지금 나서고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 학교 폭력이 무엇보다도 피해자들한테는 참 지울 수 없는 상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유년기, 청소년기에는 물론이고 성인이 된 후에도 트라우마가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고 뭐 피해자들 중에는 분노장애나 뭐 자존감 문제, 낮은 자존감 문제 등 때문에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과거에 겪었던 누구에도 말 못했던 억울함, 상처, 지금이라도 치유받고 싶어서 폭로에 나선 거고요. 최근에 잇따른 학폭 폭로 사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가해자가 욕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존감을 회복하고 보상 심리를 일종으로 얻게 되는 것도 이런 잇따른 폭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사실상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것들을 피해자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폭로로 인한 사회적 처벌을 기대하고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건데요. 또 이 예전과 달리 이 폭로들이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과거에는 피해를 털어놓을 공간들이 부족했는데 현재는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직접 피해를 토로할 수 있고 전파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또 이런 최근에 폭로에 나서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좀 밀레니엄 세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런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접하고 또 소통과 분출에 익숙한 세대인데 학교 폭력이라는 이런 불의의 주제, 정당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주제가 만나면서 공론화에 더 불을 지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회적 처벌의 수위가 어디까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여론은 현행 제도들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니까 늦더라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을 꼭 단죄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자들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단죄를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높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고요. 또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같은 공인이 아니고 일반인 경우에 뭐 학폭 가해자가 성인이 되어서 취업한 직장이나 일터에서 처벌받는 게 정당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때 그 제때 치료하지 못한 상처 이런 게 좀 골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상당 기관에서 그 오래된 그 학교폭력 그 피해 상담 이게 좀 늘고 있습니까?
네, 예전에 겪었던 자신의 학폭 피해가 지금이라도 뭐 처벌을 가능한가 아니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묻는 상담이 요즘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예. 이 학교폭력 예방 피해 지원단체 푸른나무 재단이 밝힌 내용인데요. 예. 요즘은 전체 상담 건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겪는 학폭 상담 건보다 성인들이 예전에 뭐 10년, 20년 전에 자신이 겪었던 학창 시절에 그 폭력의 피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학폭 피해자들의 경우에 사실 졸업한 지 굉장히 오래된 뒤에도 뭐 그 학교 근처를 피한다든지 아니면 학창 시절 친구하고 연락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트라우마가 심한데요. 그 최근에 있던 그 폭력 피해, 폭로 사태가 이제 이런 트라우마를 깨우는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자, 어쨌든 뭐 과거로 돌아가서 시계를 좀 돌려서 막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 안타까운 학교 폭력 사례들 이거 사실은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이게 이제 학교 폭력 막기 위해서 좀 어떻게 어떤 공론화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네. 10년 전에, 20년 전에 사실은 그때 그 순간에 참 해결이 되었다면 가장 좋았을 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개인들의 영혼의 상처를 깊이 남긴 이런 안타까운 학폭 사회를 되돌릴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폭이 발생했을 때 원천적으로 사실 막을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이게 사건을 축소하거나 쉬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불거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피해자들이 입을 열지 못했던 거는 학교나 수사기관, 그러니까 어른들이 믿음을 줬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인데 뭐 이제라도 어떠한 폭력이라도 용인되지 않고 방관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자신이 피해를 그 당시에는 뭐 이게 피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나 이런 곳에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보복당하는 걸 우려해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학생들은 많은데요. 현장 전문가들 경우에는 신고해서 보복당하는 것보다 안에서 추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가해자들도 움츠러든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폭력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돼서 가해 학생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또 자신들의 행동에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실효성 있게 돼야 되고 뭐 교사에게 전담을 시키기보다는 경험 많고 특수성을 살린 외부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윤현숙 기자였습니다.